자, 그러니까 우주 구조는요, 그 5하고 6, 5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안에 움직이는 그 운동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이 밖에 이 수레바퀴라고 보면요. 밖에는 이렇게 5개에서 움직이고 안에는 이렇게 짝이 돼가지고 수레바퀴처럼 6개 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5느끼예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은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입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몸의 모양이랄까요?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리가 있는데 가운데는 안 움직여요. 지금 회전했을 때 가운데는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8개가 움직인다는 거죠. 전체가 9개의 자리는 있지만은 움직이는 8개만 움직인다는 거죠. 바깥에 8개만. 그게 공파품입니다. 그리고 이 팔풍 자체가 바로 이 8개고요. 그러니까 8개라는 건 뭐냐면 보이는 건 8개 보이지만 실제 안에 중심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8개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8개는 9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게 그러니까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움직임이고 하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둘이는 음양의 짝이에요. 세상 구조는 큰 중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6이 지배하고 숫자가 하고 이것은 9가 지배합니다. 이게 음양 짝입니다. 이게 우주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숫자를 보면 뭐냐? 6하고 9예요. 중심이. 근데 이것도 좀 묘하죠? 음악이 6하고 9하고 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중심에 있는 수는 6하고 9입니다. 근데 모양 자체가 6하고 9예요. 이게 참 웃기죠?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여튼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오은육교를 하면서 구금파풍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구금파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 구금파풍에 나가면 바로 이것이 8개의 주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은육교라는 자체만 해서 옹기 자체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은육교의 짝이 구금파풍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개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금파풍 자체도 우주를 전체로 함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금파풍 자체가 우주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3 곱하기 2가 뭐 황금비라는데요. 그 모든 그 대부분의 우주 구조 자체는 이 3 곱하기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정된 숫자라는 거죠. 이 3 곱하기 2가. 그래서 이 구금파풍을 응용할 것이 많습니다. 이게 또. 저는 이거 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보면 제 사진은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해안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해안가가 있고 뭐 배가 이런 식으로 뒀다가 이렇게 해서 배가 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화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냥 실제로 찍습니다. 이렇게 촬영 기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구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잡으면 이게 삼천양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남들은 이걸 보고 그냥 뭐 여기서 넣고 막 찍습니다. 저는 여기다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다 맞춰버립니다. 이렇게. 사진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로. 실제 사진 기술이고요. 근데 그 사진 기술하는 사람들이 가르친 기술이고요. 저는 이걸 갖다가 908풍에다 맞춰가지고 찍는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남들이 보면 잘 찍었대요. 근데 나가 잘 찍었는지 모르는데 남들 찍은 거면 엉성해요.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죠. 황금비율입니다. 이걸 응용하세요. 여동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금파풍이고요. 구금파풍의 얘기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다시 이걸 우주원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구금파풍의 의미입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요, 그 뭐냐면 중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중은 뭐냐면요, 플러스 기운이 있고 마이너스 기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마주치는 것이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제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라든지 마이너스가 있는데 만약에 알칼리 산성이 있는데 알칼리 산성이 만나가지고 알칼리 산성이 남아있다. 그건 중이 아니에요. 중이라는 부분은 알칼리를 잊어먹는 상태예요. 그리고 산성이면 산성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제3의 것이 나오는 상태죠. 제3의 제로가 되는 상태가 중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은 남자의 기운에 자기가 남자 성격, 여자 성격을 잃어버린 상태. 쉽게 보면 뿅 간다는데 그 상태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아까 가끔 얘기하면서 뭐 물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좋아한다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제로에는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는 그 제로 코 맞춘 그 부분이 순간이지만은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이라는 거죠. 그걸 저는 만물의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잠깐
짧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전 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요 우주로 본다면요 이거를 해로 보고요 플러스 이것을 달로 보자는 얘기죠. 달로 보면 해와 달이 마주치는 그 중이 우리 계산은 계산이 힘들지만은 그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이 회전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플러스 마이너스 회전한다는 거죠. 뭐 회전하는 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못 알아는 것이 못 알아는 건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주치면은 여기에 제가 들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끊어주면요 자연히 자기가 회전을 합니다. 이게 모델 원리예요. 같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잠깐만 음이 다리 끊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운을.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 회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전을 왜 하냐, 지구가 왜 스스로 움직이냐 이거죠. 과거에는 아마 그저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모델 원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기운이 서로 마주치기 때문에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한 면만 보이잖아요. 달리는 것이 한 면만 보여서 이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이것이 스스로 자전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이 하나 없으면 자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치고요. 아마 이 부분까지 연구하셔가지고 아마 이걸 과학적인 일정을 하면 자전이 왜 하느냐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이 축이 마주치는 이것이 북극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해를 갖다가 해는 오행의 움직임이라고 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의 움직임은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하니까 이의 움직임입니다. 이의 움직임을 갖다가 3번 하니까 세 번 했습니다. 이의 움직임을 세 번 하니까 뭐냐면은 왜 3번 하냐면 우리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3번 하니까 이게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행이 생기고 8개라는 숫자가 크게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양에서는 하나의 오행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8개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이 중심의 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이 아까 얘기한 공의 이 흐름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중심에는 이 중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냐. 중의 흐름의 숫자는 뭐냐면 하나가 6이고 하나가 9입니다. 중의 흐름에는. 그래서 하나는 6의 숫자고 하나는 9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의 흐름에는. 있죠. 그래서 하나의 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5 곱하기 2에서 5, 6, 30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 축이 하나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9, 8, 70에서 또 하나 축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분파풍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파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5,6기의 반대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5,6기는 이걸 이쪽 분야를 설명하는 건데 해와 이 가운데 축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5,6기예요. 반대편 달과 이 축의 부분을 설명할 때 98 하는 것이 9, 8, 70이 구분파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설명할 때 5,6기라면 이쪽을 설명하는 것이 구분파풍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구분파풍이 왜 있는지, 뭔지. 그런데 이걸 갖다 설명을 뭐냐면 5,6기는 갑자로 설명하고 있고요. 도구를. 설명한 도구가. 네? 이거는 30 곱하기 2로 해가지고 2, 3, 4에서 60값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고요. 구분파풍은 그 괴하고 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하니까 아까 같이 72 해가지고 72 마이너스 8 해가지고 64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 둘이 짝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구분파기가 뭔지는 이제 확실히 나올 거라 봅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 사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분파기 뭔지 그래서 우리 인체도 당연히 대우가 있으면 인체도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체도 이 한약 자체도 이 내면은 5 곱하기 6으로 움직입니다. 겉의 모습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파풍에 보면은 이거 갖다 인체의 배당을 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쪽이 손, 이쪽이 발, 이쪽이 허리, 이쪽이 머리, 이쪽이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파풍입니다. 구분파풍이 뭔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지금 어렵게 제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이는 짝이에요. 구분파풍이랑 5,6기는. 그리고 그래서 주역하고 공기가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주역은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주역에 도전해야 돼. 근데 공기는 하나도 몰라요. 그건 뭐냐? 반풍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는 분명히 5하고 6가 짝으로 이루어졌는데 6하고 9하고 이루어졌는데 주역만 최고고 공기는 그건 한 번도 아니야. 솔직히 주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속 있습니다. 아주 무시하는